결혼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큰 터닝 포인트 중 하나이죠. 결혼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뀌게 된다는 점들 중엔 가족 구성원이 늘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결혼이라는 기점으로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인생의 하락 곡선을 타기도 하죠. 사실 이런 공식은 어느 지역이나 나라를 불문하고 겪게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은 쉽게 말해 부자 나라라고 불리는 스웨덴 사람의 사연인데요. 많고 많은 나라 중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딸 아이와의 갈등이 담겨진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게만 살아온, 그리고 인생이 특별한 굴곡 없이 잔잔한 상승 곡선으로 잘 살아왔다고 여겨지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얼마 전부터 두통의 원인이 생겼는데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 스웨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잘 살아왔어요.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 발전 후 안정적인 나라로 유명하죠. 이미 높은 생활 수준과 독보적인 복지제도로 타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저는 제 나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는 무엇보다 평범하게 잔잔하게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목표인데요. 딸아이 하나를 낳고 내 딸도 마치 나를 기르셨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안정적인 나라에서 평범하게 누릴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본인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딸아이가 잠시 방황을 하려고 하는 거라 여기고 그저 가볍게 듣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생각이 정말 미련했던 거죠. 딸아이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딸아이 방을 정리하다가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딸아이를 시집 보낼 생각을 안 했는데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스웨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방 정리하다가 알았습니다. 한켠에 모여진 사진들을 보니 머리가 새카만 젊은 남자가 제 딸 아이 손을 잡고 옆에 서서 웃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뭡니까.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이 녀석들이 손만 잡은 게 맞는지, 혹시 다른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이 검은 머리를 한 남자애는 딱 봐도 스웨덴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동양인의 느낌이 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 건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데 설마 한국 사람은 아닌지, 만약 맞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 아이에게 솔직하게 방에 놓여진 사진을 보았다. 혹시 남자친구가 맞냐? 그 남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등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이야기를 붙여보려고 했지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그날은 말을 걸어보지 못했네요. 제 딸아이는 저를 잘 아는 아이이니 조만간 제가 본 사진의 내용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고 남자친구랑 어느 정도까지 간 관계이며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인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너무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한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스웨덴을 버리고 타국으로 갈 일이 있겠냐며, 그리고 똑똑한 우리 딸이 국제 결혼까지 할 확률은 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딸아이와 오랜만에 쇼핑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설렘이 가득하고 신이 나 보이더군요. 딸은 제 옷을 사주겠다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이 옷 저 옷 입어보라고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옷을 사서 딸 아이와 커피 한 잔을 하러 커피숍에 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옷을 사주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더 자주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던지, 그래 이게 우리 딸의 모습이지, 이런 마음을 가진 딸이 타국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그럴 일은 절대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죠. 딸아이가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을 이것저것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집 인테리어 사진들 같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런 걸 왜 보여주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 딸아이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너무 예쁘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구조도 너무 다르기도 했고 처음 보는 인테리어 요소가 많았거든요. 곧이어 말을 잇기 시작한 딸의 모습에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혼자 집으로 와버렸는데요. 나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이 집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지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이야.
자리를 박차고 혼자 나와서 집까지 향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국이란 나라는 내가 알기론 엄청나게 가난하고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가 아닌가. 그 나라는 이전의 전쟁으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기에 급급하고 경제 발전이 아직 불안정한 나라 아닌가. 그나마 스웨덴이랑 무역 파트너로 되어 있는 중국이면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생각을 곱씹을수록 너무 화가 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한참을 이야기했고 저희들의 결론은 이 결혼이 절대 성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였습니다. 딸 아이를 불러 남편이 단호하게 몇 마디를 전했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들 그 안에서 요동치는 변화들이 있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데 스웨덴 사람도 아니고 뜬금없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스웨덴이랑 한국이랑 얼마나 차이가 큰 줄은 알고 하는 소리니?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넌 누구보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나도 너희 엄마 이 결혼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딸아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한참을 울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잠시 아픈 게 낫지. 딸아이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가서 힘들어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는데 저희가 너무 순수하게 생각했었죠.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두고 딸아이가 그 사진 속 검은 머리 남자를 집에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선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본인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한국인 청년은 어쩔 줄 몰라함과 동시에 저희 딸아이에게 본인이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일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귀하게 키워주신 딸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고성이 오가지 않고 정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깨지고 딸아이 남자친구는 다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마음에 급하게 뱉어진 말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스웨덴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꽤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IT 강국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미 경제 수준은 세계의 여러 나라 못지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치안도 안전하고 복지 제도도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IT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희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아무리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도 말이지 임신을 했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치나 그런 딸의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려던 찰나 제 남편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네, 일단은 우리 딸 거짓말에 솔직하게 말을 이어가 준 건 고맙네. 둘은 이제 성인이고 만나는 일에 대해 어쩌면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할 순 없지. 그렇지만 둘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버거운 일이라네. 그날의 결론은 둘의 만남에 대해 부모님께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몇 주 뒤 딸 아이의 한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에 잠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업무를 하고 스웨덴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인 남자친구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IT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딸 아이 남자친구가 마음을 쏙 든 건 아니었지만 매번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에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기에 결혼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 딸 아이와 한국인 남자친구는 저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인근 레스토랑으로 저희를 불렀더군요. 그냥 가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딸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빠, 나도 이번에 한국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지 그래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 녀석이 갈수록 선을 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염려와는 다르게 제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좋아, 그럼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 때 너도 한 달 정도 들어가서 한국을 경험하는 것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는 남편의 대답에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려던 찰나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갈 테니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우리 셋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으로 알아보렴. 저희 남편은 저랑 잘 지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독단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둘의 허락이 없어도 딸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을 알기에 차라리 같이 가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렇게 갑자기 저희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일까라는 염려가 컸습니다. 짐을 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한국에는 뭐 괜찮은 물건도 없을 테니 저희 스웨덴에서부터 챙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저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곳곳에 높은 빌딩들이 올라와 있고 공항에서부터 여러 시스템들의 다양한 기술들이 반영되어 스웨덴과 비교해도 아니 어쩌면 저런 기술력들은 스웨덴보다 앞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어찌 그렇게 친절들한 건지 그동안 오해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마음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게 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아이 남자친구가 단기로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뒀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아파트라는 곳인데 생활해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이죠. 솔직히 기대는 전혀 안 했었는데 막상 도착한 아파트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딸 아이 남자친구가 같이 갔었는데요. 아파트 공동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당황해하자 한국에서는 원패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블루투스 기능으로 아파트 공동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한국은 땅의 6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일반적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에 비해서 지내는 주거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의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IT 기술이 연결되어 곳곳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독서실, 뿐만 아니라 수영장, 골프장, 파티장 등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집안의 전등이나 보일러, 에어컨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녀석이 우리 딸아이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줄줄이 말을 하는 한국 아파트의 장점들을 그냥 광고 문구 정도로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올라갔죠. 그런데 진짜 한국 아파트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 있더군요. 저희가 지내는 아파트는 딸아이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가끔 게스트나 가족들이 잠시 들어와 지낼 곳이 없을 때 신청하여 지낼 수 있게 해둔 집이라고 하더군요. 게스트하우스 느낌으로 생활 기간을 신청하여 지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이 정도로 좋다고? 라는 입장에서도 신기했고 들고 다닐 열쇠도 필요가 없고 숫자를 눌러서 집 문이 열리고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통제가 가능하니 보통 편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의 생활을 왜 걱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는 사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누리는 것들도 많았는데요. 시간을 정해두고 남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고 저는 잘 꾸며진 단지 내 산책로를 툭하면 나가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상가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상가들에서 한국 음식도 경험해보고 크고 작은 쇼핑도 가끔 즐겼어요. 얼마 전엔 딸아이랑 네일아트도 받아봤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아침마다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전날에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한데 사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딸아이가 남자친구에게 전했는지 그게 새벽녘이면 문 앞에 떡하니 도착해 있던 게 아닙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전날 필요한 물건을 장을 보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게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나라는 정말 생각보다 편리한 나라고 세련된 나라가 맞구나. 아직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며 염려했던 부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밤 늦은 시간에도 화기애애 산책을 즐기고 상가에 따라서는 늦게까지 운영하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모습들에 이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평생에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없었겠다 싶었죠. 스웨덴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저랑 저희 남편은 사실 마음 안에 결정을 내렸어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말이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딸이 한국의 다양한 아파트들을 보여줬고 둘이 열심히 해서 살면 그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충분히 행복하겠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웨덴 못지않게 좋은 점이 더 많은 나라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어 가네요. 저희 부부도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다녀오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위 녀석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한국에 다녀오면 정말 세련되고 친절하다 라는 말을 쉼없이 하게 돼요. 편리한 게 모여있고 동시에 사람들은 정이 너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아무튼 뭐든 직접 경험해봐야 말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듯해요.
저희 딸 아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나라, 한국이 좋았기에 선택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둘은 저희의 염려와는 다르게 상승곡선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큰 발전을 이뤄낸 나라죠. 그렇기에 직접 보거나 경험해보지 않고 예전의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한국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사연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반응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정말 충격적.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 대형 스마트폰 같다고 해야 할까? 갖춘 서비스들이 보통이 아니던데 집이 그냥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스마트한 집인 듯. 더 소름 끼치는 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신기한 집을 너무 익숙해하면서 지낸다는 것. 이건 마치 이런 기술이 존재한 지 100년 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 익숙함. 국제결혼, 더군다나 별로 정보가 없는 나라와의 결혼은 부모 입장에선 가슴이 턱 막히는 상황. 그 와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 보자고 한 거 왜 이렇게 용기 있음? 덕분에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고 한국 여행 자주 가신다는데 한국에 경주 한번 가보세요. 추천.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 부모님도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아무튼 어려운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한국 사람 없나 꼬시러 가봐야 하나 싶네요. 한국이 배달 문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던데, 그러면서 치안 문제는 없고 주거시설인 아파트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 듯요. 그러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정 많은데 기술력까지 좋은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네요. 차분하게, 이제는 조금은 묵직하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유추해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안에서 더 따뜻하지만 더 세련된 나라 한국, 그 한국을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두 눈 크게 뜨고 세상의 다양한 따뜻한 사연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